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NCS 기반 직업 기초 역량 실무 제 13강 오늘은 NCS 기반 자기 이해에서 직업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또 홀랜드 흥미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은 NCS 기반 자기 이해 직업 가치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NCS 기반한 검사 중에서 심리 검사 중에서 홀랜드 흥미 검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업 가치관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볼 테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먼저 여러분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즉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학생 여러분들의 정의를 내려서 이 정의된 것을 여러분들이 검사하여 제출할 때 홀랜드 흥미 검사하고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직업 가치관에 대한 즉 학문적인 정의를 내려보면은 가치관이란 일이나 사물, 삶에 있어서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개인의 관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직업 가치관이란 직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끼치는 자신만의 믿음과 신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도 중요한 진로 결정의 요소가 됩니다. 진로나 직업을 정할 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게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직업 가치관에 대하여서는 내적인 가치 또 외적인 가치를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적인 가치란 일 자체가 갖는 특정한 흥미 혹은 그 일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가치는 보수 또 근무 환경과 같이 고용 조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직업 가치관을 그러면은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적 가치관, 내가 일 자체가 갖는 특정한 흥미 또 그 일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관계되는 내적인 가치관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보수나 근무 환경과 같이 고용 조건과 관련된 외적인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업 가치관을 내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또 외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직업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나의 정의를 하나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고, 두 번째 나의 직업 가치관을 내적인 가치 또 외적인 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담당 교수의 이메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직업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업 가치관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직업 가치관을 충족시키는 직업을 가지면 만족도가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직업 가치관을 형성한다면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소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치관은 거센 파도 속에서 배를 지탱해 주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가치관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관심 분야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 가치관의 요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업 가치관의 요인은 1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성취, 두 번째 봉사, 세 번째 개별 활동, 네 번째 직업 안정, 다섯 번째 변화 지향, 여섯 번째 몸과 마음의 여유, 일곱 번째 영향력 발휘, 여덟 번째 지식 추구, 아홉 번째 애국, 열 번째 자율성, 11번째 금전적 보상, 12번째 인정, 13번째 신뢰 활동. 이렇게 그 가치관의 요인이 13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내용과 추천 직업을 13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직업 가치관 중에 성취를 직업 가치관에 두는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 도전적, 진취적, 경쟁적인 편이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성취할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직업 가치관의 성취를 우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직업은 추천 직업은 대학 교수, 연구원, 프로 운동 선수, 관리자 이런 직업을 추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직업 가치관을 봉사에 두는 분들은 그 내용을 보니까 남을 위한 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따뜻한 마음, 희생정신, 동정심이 많고 일은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느낄 때 보람을 느끼는 분, 이러한 분들은 직업 가치관을 봉사에 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를 직업 가치관의 요인으로 생각하는 분들한테 추천되는 직업은 판사, 소방관, 성직자, 경찰, 사회복지사 이러한 일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업 가치관을 개별 활동에 두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 내용을 먼저 보면은 여러 사람과 어울려 일하기보다는 혼자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 또 집중력이 요하는 일, 참신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분이고, 또 대체로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인 편이나 경우에 따라 매우 고집이 있거나 개성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직업 가치관을 개별 활동에 중심을 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직업 가치관을 개별 활동에 중심을 두는 분들의 추천 직업은 디자이너, 화가, 연주자 등의 예술 분야 또는 운전사, 교수 이러한 직업들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직업 가치관을 직업 안정에 두는 분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면은 직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고요. 또 일 자체가 반복적이거나 익숙한 일을 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의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오랫동안 꾸준히 일하는 환경을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업 안정을 직업 가치관에 두는 분들에게 추천되는 직업은 연주가, 미용사, 교사, 약사, 변호사, 미술가 이런 분들을 직업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을 다섯 번째 변화 지향에 두는 분들은 일상적 업무보다 늘 새로운 일을 선호하고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보려는 연구자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변화 지향의 직업 가치관을 둔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지향의 직업 가치관을 두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직업은 연구원, 컨설턴트, 소프트웨어 개발자, 광고 홍보 전문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직업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업 가치관을 몸과 마음의 여유에 관심을 두는 분들은 마음과 신체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업무나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규칙적인 업무를 통해서 자기 시간을 갖거나 자율적 일정 관리가 가능한 직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개인 생활을 선호하는 이런 분들은 직업 가치관을 몸과 마음의 여유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되는 직업은 레크레이션 진행자, 대학 교수, 화가, 교사, 조경기술자 이런 직업이 추천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직업 가치관을 영향력 발휘에 두는 분들은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중시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도전적이고 타인과의 교류를 즐깁니다. 그리고 타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따라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력 발휘를 직업 가치관으로 두신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은 감독, 코치, 관리자, 성직자, 변호사 이러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을 지식 추구에 두는 여덟 번째 지식 추구에 두는 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지식 습득을 좋아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것을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식 추구를 직업 가치관으로 두는 분들에게 추천되는 직업은 판사, 연구원, 경영 컨설턴트,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직업을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직업 가치관을 애국에 두는 분들의 삶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중시합니다. 타인에 대한 희생정신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사명감이 높습니다. 책임감 많고 규범적이고 희생적이고 소신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애국에 대한 직업 가치관을 두신 분들의 추천 직업은 군인, 경찰관, 검사, 소방관, 사회단체 활동가 이러한 직업들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직업 가치관을 자율성에 두는 분들의 삶은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요. 의사 결정 권한도 자신이 갖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수행하며 자기 통제를 잘하는 편이고요. 협력은 괜찮지만은 명령 지시에 따르는 업무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직업 가치관의 자율성을 우선하는 분들에게 추천되는 직업은 연구원, 광고 전문가, 예술가, 자동차 영업원 이런 직업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직업 가치관을 금전적 보상에 두는 분들은 금전적 보상을 중시하고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요. 쾌활하고 열정적이며 힘이 넘치고 도전적입니다. 이러한 금전적 보상을 직업 가치관으로 두는 분들에게 추천되는 직업은 프로 운동선수, 또 증권 및 투자 중개인, 또 공인 회계사, 금융자산 운용가, 기업 고위 임원, 이런 직업들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12번째 직업 가치관을 인정해 두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직업이나 사람들로부터 얻은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서 일의 의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일에서 전문적 능력을 쌓아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러한 직업 가치관을 인정을 우선하는 분들에게 추천되는 직업은 항공기 조종사, 교수, 운동선수, 연주자, 판사, 이러한 직업이 추천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직업 가치관을 13번째 실내 활동에 두는 분들을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을 움직이는 일보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합니다. 대부분 조용하고 편안하고 성실한 편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추천되는 직업은 번역사, 관리사, 상담원, 또 연구원, 법무사, 이러한 분들을 이런 직업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직업 가치관 우선순위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직업 가치관을 자율성, 창의성, 능력 발휘, 다양성, 안정성, 보수, 더불어 일함, 사회봉사, 지도력 발휘, 사회적 인정, 이렇게 10가지의 직업 가치관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 10가지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할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직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율성입니다. 나의 직업 가치관 우선순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인데요.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이걸 가장 여러분의 나의 우선 직업 선택의 직업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1번을 둔다면 이것은 1번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창의성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을 나의 직업 가치관에 우선순위를 둔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능력 발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에 나의 직업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둔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게 일하는 것을 나의 직업 가치관의 우선순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쉽게 해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나의 직업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둔다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보수입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나의 직업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더불어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나의 직업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사회봉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나의 직업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9번째, 지도력 발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면서 일하는 것을 나의 직업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사회적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나의 직업 가치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10가지의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율성, 첫째 자율성, 둘째 창의성, 셋째 능력 발휘, 넷째 안정성, 다섯째 보수, 넷째 다양성, 다섯째 안정성, 여섯째 보수, 일곱째 더불어 일함, 여덟째 사회봉사, 9번째 지도력 발휘, 10번째 사회적 인정, 이렇게 10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우선순위를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성이 가장 우선이라면 1번, 안정성이 1번이라면 거기에 1번, 보수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그게 보수가 1번. 이렇게 순위를 10가지 순위를 1번부터 10번까지 이 순위를 한번 여러분들이 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위를 정해 놓고 나서 여러분의 직업 가치관에 대해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나서 정리해서 이것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 1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가지를 한번 먼저 순위, 이미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순위 매겨 놓은 것 중에서 1번, 2번, 3번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 가치관 1순위 1번 나는 뭐다. 예를 들어서 나는 1번이 보수다. 또 2번이 나는 자율성이다. 3번이 안정성이다. 그러면 그렇게 적는 거예요. 일단 1번, 2번, 3번의 직업 가치관을 적어 놓고 두 번째로는 그 적어 놓은 1번, 2번, 3번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그 가치관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보수를 1번으로 했고 무엇 때문에 지도력 발휘를 2번으로 했고 무엇 때문에 내가 3번째 자율성을 선택했는가, 그것을 그 내용을 적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째는 이러한 내 직업 가치관에 맞는 희망 직업은 어떤 것인가, 희망 직업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의 희망 직업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3가지. 가치관에 의한 직업이 3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무엇이 정리될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희망 직업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서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검사, 심리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심리 검사는 흥미 검사입니다. 홀랜드 흥미 검사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흥미에 대한 나의 정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흥미에 대한 나의 정의, 나는 흥미를 뭐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문적으로 흥미에 대한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나 활동 또는 사물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흥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흥미를 어떤 사람은 많이 혹은 조금 개발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두 번째는 흥미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흥미가 없으면은 학습이나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적성에 맞더라도 흥미가 없으면은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요. 또 하는 일의 성공 가능성도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흥미는 자신의 일에서 성취감을 얻을 때 길러지는 것입니다. 흥미에 알맞는 직업이나 일을 선택하는 것은 직업적인 안정과 성취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흥미를 잘 파악하여 자신의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홀랜드 간이 진로 흥미 검사를 해 보게 될 테인데요. 5점 척도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 5점 척도는 첫째는 전혀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1점을 말합니다. 또 2점 두 번은 별로 그렇지 않다. 3번은 보통이다. 4번은 대체로 그렇다. 5번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거. 5점 척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R유형, 현실형, 또 A유형, 예술형, E유형, 진취형, 또 I유형, 탐구형, S유형, 사회형, C유형, 관습형, 이렇게 6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의 흥미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R유형, 즉 현실형에 대해서 제가 5 문항을 읽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별로 그렇지 않다. 세 번째 보통이다. 네 번째 대체로 그렇다. 다섯 번째 매우 그렇다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계를 다루는 것.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별로 그렇지 않다. 3번 보통이다. 4번 대체로 그렇다. 5번 매우 그렇다. 두 번째, 컴퓨터를 다루는 것. 역시 1번부터 5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물을 보는 것. 1번부터 5번. 네 번째, 활동하는 것. 다섯 번째, 실외 활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I 유형입니다. 탐구형인데요. 실험하는 것.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별로 그렇지 않다. 3번 보통이다. 4번 대체로 그렇다. 5번 매우 그렇다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I 유형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 1번부터 5번 척도 선택하면 되고요. 세 번째, 과학 과목에 대해서. 네 번째,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다섯 번째, 퍼즐 맞추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R 유형과 I 유형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A 유형, S 유형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A 유형, 예술형. 첫째,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 부르는 것.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별로 그렇지 않다. 3번 보통이다. 4번 대체로 그렇다. 5번 매우 그렇다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시회나 음악회에 가는 것. 1번부터 5번 선택하시고, 세 번째, 그림을 그리는 것. 네 번째, 글을 쓰는 것. 다섯 번째, 창의성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이거 1번부터 5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각 유형마다 그 밑에 합계 점수를 적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S 유형, 사회형입니다. 친구들을
첫 번째 친구들을 만나는 거.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별로 그렇지 않다. 3번 보통이다. 4번 대체로 그렇다. 5번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중에 고르는 겁니다. 두 번째 협동심을 요하는 일을 하는 것. 1번부터 5번 고르시는 거고, 세 번째 사람들을 돕는 것. 1번부터 5번을 고르시고, 네 번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1번부터 5번을 고르시고, 다섯 번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1번부터 5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점수를 거기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E 유형 진취형과 C 유형 관습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 유형 진취형입니다. 1번 계획을 세우는 거. 1번부터 5번 중에 선택하시면 척도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1번부터 5번에서 선택하시고, 세 번째 리더가 되는 것. 1번부터 5번에서 선택하시고, 네 번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 1번부터 5번까지 선택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거. 1번부터 5번에서 선택하시고 점수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C 유형 관습형입니다. 1번 서류를 정리하는 일.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별로 그렇지 않다. 3번 보통이다. 4번 대체로 그렇다. 5번 매우 그렇다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2번 리더를 따라 일하는 거. 3번 책상에서 일하는 거. 4번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 5번 숫자를 이용하는 일. 이렇게 R 유형 현실형, I 유형 탐구형, A 유형 예술형, S 유형 사회형, E 유형 진취형, C 유형 관습형, 이렇게 6가지 유형을 각각 5문항씩을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서 1번은 1점, 2번은 2점, 3번은 3점, 4번은 4점, 5번은 5점 점수로 계산을 해서 합계를 내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유형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실형인지 탐구형인지, 예술형인지 사회형인지, 진취형인지 관습형인지, 이 6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 홀랜드 간이진로 흥미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홀랜드 유형의 6가지 점수를 여러분들이 다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R 유형의 현실형이 몇 점인가, 또 두 번째 I 유형의 탐구형이 몇 점인가, 세 번째 S 유형의 사회형이 몇 점인가, 네 번째 A 유형의 예술형이 몇 점인가, 다섯 번째 E 유형의 진취형이 몇 점인가, 그리고 여섯 번째 C 유형의 관습형이 몇 점인가. 점수를 여러분들이 다 6가지 점수를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육각형 모양을 여러분들이 그려 놓고 육각형 모양에다가 여러분의 점수를 6개의 점을 선으로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제일 육각형 꼭두점에는 R 유형, 그 다음에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오는 오른쪽에는 첫 번째 I 유형, 오른쪽 두 번째 A 유형, 위에 꼭지점에 제일 밑에 꼭지점에는 S 유형, 왼쪽으로 E 유형, 왼쪽 제일 위로 C 유형, 이렇게 여러분들의 유형을 각각 적어 놓고 점수를 여러분들이 표시하는데 30점 3개씩 2개씩 칸을 그려서 30점 칸을 3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육각형을 각각 3칸씩 만들어서 그러면 한 칸에 10점씩 이렇게 10점, 20점, 30점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유형의 점수를 거기다 점을 찍어서 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유형이 어떤 사람은 그 육각형 안에 둥그렇게 표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각형 중심에서 우쪽으로 상단 쪽으로 그림의 모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육각형 모형 중에서 또 거의 비슷하게 육각형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육각형이 위쪽으로 붙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보기 좋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유형으로 점수를 적었고 이러한 육각형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리면은 이러한 모형으로 유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유형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그림도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을 여러분 보면은 첫째, 육각형 모양이 이렇게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육각형 모양이 작은 것은 관심도가 큰 분야가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흥미를 탐색해 보는 경우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는 육각형 모양의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경우로 나온 경우. 이런 경우는 육각형 모양이 작고 위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이런 경우는 일정한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그 관심이 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곳을 더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육각형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서로 이렇게 크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뭐냐? 관심 분야가 폭넓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모두 호기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분야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양한 자신을 분석을 통해서 그 흥미 분야를 좁혀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밑에 네 번째 이 육각형 모양이 우쪽으로 길게 올려 붙여져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육각형이 크고 찌그러져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뚜렷한 관심 분야가 있는 좋은 경우입니다. 흥미도가 높은 분야를 좀 더 경험해 보고 분석해 보면은 더 유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홀랜드 직업 흥미의 그 6가지의 그 유형별 특성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흥미 특성, 자기 평가, 타인 평가, 선호 활동, 적성, 성격, 가치, 회피 활동, 직업 특성, 대표 분야, 또 대표 직업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대표 직업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랜드 직업 흥미의 6가지 그 유형별 특징에 있어서 대표적인 직업을 보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 6가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미 검사를 해서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점수를 이미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나는 어느 형의 사람, 어느 형을 가장 내가 선호하는가, 내가 어느 형의 유형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맞는 적합한 직업 그 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직업을 좀 대표 직업을 몇 가지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실형의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추천될 수 있는 대표 직업은요, 전기 기사, 소방관, 중장비 기사, 목수, 농부, 군인, 경찰, 프로운동 선수, 운전사, 이러한 직업이 대표 직업 중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구형의 가장 높은 점수가 있는 분들은 그 대표 직업이 언어학자, 심리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시장조사 분석가, 경영 분석가, 번역가, 이러한 유형의 직업이 대표 직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유형별 특성 중에 예술형의 가장 그 높은 점수가 나오신 분들에게 대표 직업은 음악가, 화가, 디자이너, 시인,
카피라이터, 영화, 연극, 배우 이런 직업이 대표 직업이 되겠습니다. 사회형의 가장 높은 점수를 나온 분들에게 그 추천되는 대표 직업은 사회사업가, 상담가, 또 간호사, 교사, 성직자 이러한 직업을 대표 직업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진취형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신 분들에게 대표 그런 직업 추천은 기업 대표, 또 고위 관리자, 변호사, 영업사원 이런 직업이 대표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관습형의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신 분들에게 대표 직업 추천은 회계사, 격리사무원, 의무기록사, 비서, 은행 사무원 이러한 직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직업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한 내용을 먼저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직업 가치관에 대한 정의, 또 나의 내적 외적 직업 가치관에 대한 것들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들한테 제출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제출해 주시고, 검사해서 검사 결과로 여러분들이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